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영문법은 배우는 순서,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문법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능률 출판사의 빠른 독해, 바른 독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줄여서 일단 이거를 뭐 빠바라고도 하죠. 여기 빠바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초 세우기 파트입니다. 자, 기초 세우기 요새 신간도 나오는데 저는 구간을 쓰고 있고요.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 목록이 1강서부터 16강까지 돼 있어요. 컨텐트.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이 교재에서 집어넣어 주고 있는데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문법책이든 이런 포맷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건 주로 이제 구문 독해,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분석하면서 읽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핏 딱 보기에 우리 문법에서 많이 등장하는 동명사가 대놓고 없어요. 그죠? 뭐 그라마 인사이드나 다른 특히 중학생들을 위한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명사가 있는데 수동태 뭐 다 있죠. 근데 투부정사도 있는데 동명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사를 어떤 한 파트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문장에서의 어떤 성분으로 사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동명사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큰 틀을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고등학생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랍을 고등학교에서도 선택했었고 부교재로요. 또 선독고에서도 잠깐 선택했던 그런 교재입니다. 1강을 보면 영문의 기본 구조, 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은 또 문장을 5개로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장의 주 성분이죠. 주어, 보어, 목적어. 또 보어는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목적어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렇다면 여기다가 동사까지 하면 문장의 주 성분은 주어,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5개죠. 동사까지 해서 문장의 주된 성분은 6개가 되는 겁니다. 이 주 성분의 자리에 대한 강의가 바로 01번입니다. 영문의 기본 구조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요거를 요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요렇게 1번까지도요.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장의 주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에 대한 찾기입니다. 그러면 이 동사는 여기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동사는 어디서 다루냐면 5, 6, 7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요. 5, 6, 7. 즉 시제 2에 수동태 2에. 이게 바로 뭐냐면 동사 구입니다. 그러니까 6개 중에서 여기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2에 찾기라고 하고 동사는 주어가 길어졌을 때 어떻게 동사를 찾느냐. 여기는 동사 하나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동사와 나머지 동사가 있는 즉 둘 이상의 묶음인 동사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를 찾든가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투부정사와 동명사, 명사절입니다. 이 세 개가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쓰이니까 주어 자리에도 가고 보호 자리에도 가고 목적어 자리에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와 동명사, 명사절만 알아도 문장의 주 성분을 이해하고 주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말고 사실은 명사구도 명사처럼 쓰이는 요소거든요. 근데 명사구를 여기다 넣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 명사구를 설명하려면 좀 분량이 많아지는 듯해요. 그래서 분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사구를 어디로 넘겼냐면 형용사적 수식어 여기다 넘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형용사적 수식어구는 뭐가 있냐면 전치사하고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동격 명사 이렇게 따지면 이런 것들이 어디 오냐면요. 요 동격 명사 좀 이쁘게 제가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막 글씨가 원래 이렇진 않는데 동격 명사 요 5개가 바로 뭐냐면 후치 수식어구입니다. 즉 명사가 있으면 이런 그림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전치사 명사 여기다 다시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부정사, 세 번째가 관계사. 이건 제 그림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사와 형용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보통 이렇게 컴마로 들어가고 명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명사구예요. 이런 게 명사구래서 여기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은 1, 2, 3, 4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이런 명사구는 여기서 다루게 됐는데 9강에서요. 형용사적 수식어구 이것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빼고 동격 명사도 빼고 9강에서는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죠. 투부정사, 분사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구도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8강은 스킵하고 건너뛰고요. 뭐를 하냐면 형용사적 수식어를 할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계사절은 어디 있냐? 이 두 개가 바로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 이 관계사는 뭐냐면요. 이 13강은 관계 대명사고요. 14강은 관계사라는데 관계 부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이끌기 때문에 관계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형용사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2, 3, 4강에서 다뤘고 13, 14에서 형용사절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제가 이 빈칸을 남겨놓은 거는 이거는 영문법 이런 순서로 배우면 좋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제목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조금 크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은 2가 없습니다. 또 5번 동사구인 5, 6, 7 근데 사실 7번은 딱히 뭐 설명할 게 없고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래 동사구 3강 정도의 마무리 질 수 있다면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법의 이해는 스킵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8강을 9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9, 10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형용사적 수식어구와 관계사의 이해를 통해서 뭐를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명사구를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지금 보세요. 2, 3, 4 여기 합쳐서 8개, 9개, 10개면은 문장의 핵심적인 성분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 10강은 뭐냐? 요거요.
요 to 부정사의 이해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to 부정사가 요 8강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죠. 그러면 요 2, 3, 4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to 부정사는 명사처럼 사용됐으니까 명사적 용법입니다. 이게 기존의 다른 중학생들 보는 문법책하고 다르죠. 그런 어떤 grammar inside, grammar wise, 기타 등등의 문법책에서는 to 부정사를 형용사적, 명사적, 부사적 해가지고 한 챕터에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장의 성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소위 말해서 구문 독해를 위해서는 to 부정사를 한 챕터에서 다루기보다는 서로 어떤 성분으로 사용되는가 어떤 기능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렇게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명사적 용법 to 부정사 했죠? 여기 형용사적 했으니까 이 10강은 바로 뭐가 됩니까?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이제 to 부정사를 다 끝냈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이 10개의 순서는 꼭 지켜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번, 10번, 11, 12, 15, 16 6개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순서를 잡고 싶어요. to 부정사 끝내버리자 이거죠. 그래서 뭘로 하냐면 to 부정사의 이해를 11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2강 접속사의 이해가 바로 뭐냐면 이게 부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에 절이 3개 있다 그랬죠? 명사절, 주어, 보어,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사절. 그리고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그리고 마지막 부사절. 이렇게 3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부사절이 축약이 돼서 즉 접속사가 없어지고 종속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가 없어지고 분사로 바뀐 게 바로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1번째 하고 그 다음에 큰 단위인 부사절을 먼저 하고 부사절이 축약돼서 줄여진 분사 구문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짜 가정법의 이해와 비교 구문은 특수 구문입니다. 이거는 특히 중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나 그래서는 우리가 영어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가정법과 비교 구문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우리가 글 읽기에 많이 나오는 저는 특수 구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특수 구문이 뭐냐면 도치입니다. 강조, it is that 강조 용법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도 생략, 이런 부분을 다루는 말 그대로 특수 구문인 겁니다. 가정법 이해와 비교 구문 둘 중에 순서를 잡자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15로 하고요. 16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이 방법이 항상 좋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명사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명사는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게 문장의 성분인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사용되고요. 또 한 자리가 있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이 자리. 이 자리도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게 당연하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는 아니지만 명사처럼 사용되는 형태가 5개가 있는데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단어가 있는데 that 접속사가 있고요. whether나 if가 있고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깃발처럼 앞에 이끌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가 있고 블러블러 이런 형태가 바로 뭡니까? 이게 명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사 구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명사가 있고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제가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전치사 명사 전치사 구입니다. 두 번째 투부정사 세 번째 관계사절 또는 기능적으로 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니까 관계사절 또는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사절이 줄어서 즉 관계대명사가 생략되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뭐로 바뀌냐면 ed 분사나 또는 형용사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잘 나오진 않지만 똑같은 다른 종류의 명사를 써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전치사구의 전, 투부정사의 투, 관계사 관, 분사니까요. 또 동격명사 이렇게 해서 전투 관분동 뭐 이렇게 외운다고들 합니다. 전투 관분동 이 다섯 개만 명사는 뭐 그렇다 제대로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만 잘 알고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16강 중에서 10강이 무려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에서 10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비교 구문과 15 가정법의 이해를 빼면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한 14강 정도만 하면 글 읽기는 하는데 상관없는데 14강에서 무려 10강이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을 글을 읽을 때 얘네들을 잘 찾아가지고 얘네들이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명사구가 주어로 쓰였는지 보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5, 6, 7강에 있는 동사구 이거 이 영상 바로 전에서 설명하고 설명했던 그런 영상이니까 꼭 한번 보시도록 하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일단 1, 2, 3, 4, 5, 6, 7만 잘 봐도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3페이지가 문법에 대한 각 강의 3페이지가 문법을 설명하는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가 리뷰 테스트 그래가지고 간단한 또 앞에 있는 내용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한 15개 내외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한 강 3페이지씩만 단어 외우듯이 읽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영문법에 대해서 아주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빠바의 수준은 제가 이제 중학생들한테는 그라마 인사이드를 주로 썼었는데 이제 그냥 통일해 버렸어요. 빠바라는 이 책을 가지고 문법을 설명하고 읽기 지문은 모의고사나 또 여러 가지 뭐 팬클럽 독해라든지 리딩 튜터 기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배웠던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관계사 이런 것들을 글 속에서는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응용하면서 심화 연습하는 그런 수업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문법을 설명하는데 한 강당 뭐 1시간씩이면 충분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시간에 영문법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번 훑어보는데 2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넉넉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운 영문법을 지문에서 읽으면서 응용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한번 보는 데는 20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너무 뻔한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영문법 빨리 끝내고 뭐니 해도 단어 많이 외우십시오. 단어 많이 외우면 문법도 더욱더 쉬워지니까요. 자, 그래서 또 이런 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꼭 영문법 혼자 이거 독학할 수 있어요. 설명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법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문법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